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 5시 명인들의 복귀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드릴까? 이번 주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을 주목하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용력이 4월달 매 시점마다 같은 섹터여도 어떨 때는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어떤 시점에는 또 좋다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4월달 지금 이후에도 벌써 4월 1일에서 4월 7일까지 4월 17일까지 또 드리던 얘기들과 4월 18일부터 또 5월 초까지 드리는 얘기의 맥락이 또 다르고, 또 5월 초에서 현재 구간 드리는 주된 포커스의 내용들이 좀 다르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뭘까요? 그쵸. 주가,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구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군들이 우르르 왕창 또 빠지는 시점들이 있고, 또 어떤 시점에는 많이 빠졌다고 또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가는 그런 시점들도 있는데, 또 그런 면들 상당히 좀 반영은 된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운용력이 주로 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좀 드리는 얘기들은 지금 구간 이제 5월달이죠. 5월달 양상들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으로, 장기라는 거는 한 1년 2년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3, 4년 내지는 좀 길게는 한 10년 이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월간 차트 이런 걸 보면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되어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시점들이 5월달이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주식시장이 그 시점마다 이게 또 이런 얘기가 이제 6월달이 되면 운용력이 또 전혀 반대의 얘기들을 드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지금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관조해 보시면은 어떤 시점은 강한 게 더 강해지는 시장이 있고요. 강한 게 더 강해지는 시장.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높고 또 많이 올랐고 그런 종목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치고 올라가고, 반면에 약한 종목은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또 저점 깨고 또 저점 깨고 그런 국면에 또 시장들이 있고, 또 어떤 시장은 또 그렇죠. 어떤 시장은 약한 게 강해지는, 그래 너 빠지고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으니까 최소한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메리트가 싼 메리트가 생겼어 하고선 또 약한 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강했던 종목들은 그다지 강하지 못한, 오히려 위에서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이러면서 변동성만 심해지는 그런 국면들이 있는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요 5월달 국면 조금 길게는 한 6월 FOMC 이전 6월 초 정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주가가 오히려 좀 많이 빠진,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이제 기업들이 훨씬 좀 주가 탄력이 좋고 수익 내기가 좋은 시점이다, 그런 얘기들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아무리 많이 빠졌으니까 그게 매력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멘텀은 그래도 그 시장 타이틀, 주가가 올랐을 때 최소한 갖다 붙일 만한 어떤 타이틀들은 있어야 될 건데, 지금의 이 좀 약한 종목, 중장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어가지고의 어떤 모멘텀 내지는 메리트라고 본다면은 딱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중화권 관련된, 중화권이라는 중국, 홍콩 이런 쪽들 되겠죠. 중화권 관련된, 중화권의 이제 훈풍,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10년여 만에 찾아온 중화권 훈풍. 이게 잠깐 그러다 말 수도 있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잠깐 그러다 말더라도 그 잠깐 보름 내지는 한 달 이런 시간도 시장 어떤 종목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시점들이 되니까, 이런 중화권 훈풍, 그리고 밸류업 되겠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중장기 지금 장기 낙폭과대주들에 있어서 현재 그래도 모멘텀 붙일 요인들은 한 요 정도, 그리고 실질적인 면들, 시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외형상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과 실질적인 면들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인 면들은 그래도 6월달 이제 중순 FOMC 전까지는 시장의 이 기둥이 되는 섹터 종목들,
가장 기둥이라면은 뭐 AI 반도체 관련 기업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들이 뭐 미국에 있어서도 가장 양대 기둥이 되었던 뭐 그런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막 뭔가 이제 막 고점을 막 돌파시키고 강하게 막 이끌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6월 FOMC 전에 어떤 섹터에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갔고 그동안 또 셌던 종목을 거기서 막 수급을 붙여갖고 막 밀어 올려서 주도주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면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놀고 있을 수는 없는데 마침 지금 이제 낙폭에 대한 것들 중장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뭐 주가는 워낙 싸고 워낙 또 오랫동안 주가가 좀 침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올라도 주가가 뭐 30% 50% 올라도 매물이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매물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낙폭 과대들에 있어서는 또 트레이딩에 있어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 구조가 한 5월 달 정도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지금 볼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보면은 뭐 중하권들 이게 글로벌 수급도 굉장히 뭔가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움직이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도였죠. 작년도 봄에 워런 버핏이 이제 일본을 적극적으로 사라 하던 때가 이제 작년 봄이에요.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 일본 시장을 사라 하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글로벌 대중 투자자뿐만 아니고 글로벌 이제 월가의 뭐 또 투자자들 있어서도 일본 주식을 큰 한 1년 동안에 계속 이제 담았죠. 그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또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최근 기조는 또 뭔가요? 최근 기조는 나름 뭐 이제 뭐 우리나라 홍콩 H 뭐 ELS 사태도 있었듯이 상당히 뭐 중국, 중화 그리고 항생, 홍콩 H 이런 중화권들이 장기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시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양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느 정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을 하겠다 등등 하면서 좀 밸류업 뭐 프로그램 비슷한 그런 지금 뭐 발표들을 한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했었는데 핵심은 그거죠. 작년도 이제 봄에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 사라 한 거나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가 지지난주에 중국 주식, 중화권 주식들이 이제 지수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한 40% 정도는 상승 요인이 있다. 그걸 이제 발표하니까 이제 막 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막 이제 중국 걸 사는 거예요. 막 중화권, 뭐 항생 그래서 한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중화권, 홍콩 H, 항생 이런 것들이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돼 있는데 이게 한국 주식 시장에도 그대로 또 수급에 좀 연동되는 면들은 생기죠. 우리나라의 이제 중장기 낙폭과대주, 중장기 낙폭과대 섹터들 보면은 상당수가 또 이제 중국 관련주, 중국과 어떤 뭐 밀접한 뭐 매출상의 연관관계가 있다. 또 중국의 이제 소비자들, 구매층들의 어떤 타겟이 보통 보면은 2013, 14, 15년 전후로 해갖고 중화권 열풍으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뭐 소비재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시점들인데 최소한 어떤 기대감 정도는 생길까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씩 이제 호전되는 그런 기미가 있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일본 주식을 팔아서 중국을 사는 그런 기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 내지는 좀 선진화를 시키겠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턴어라운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종목 섹터들 오늘은 또 몇 섹터 몇 종목들 한번 짚어서 본다면은 뭐 태양광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겠죠. 태양광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네, 주술 수도 없고 안 주술 수도 없고 예. 아이고 네 주웠습니다. 예. 태양광주 이런 쪽들도 지금 보면 뭐 대표적으로 뭐 한화솔루션, 오시아이 홀딩스 이런 것들 볼 수 있겠는데 작년도 뭐 일봉이나 주봉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면들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갖고 과거 고점 이후에 상당히 오래 빠진 그런 면들이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OCI 홀딩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점들 2011년 11년이 고점이라고 돼 있고 그 이후 거의 한 10년 계속 침체기,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한 3년 정도 박스에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양상들을 갖고 있는데, 요런 이제 태양광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주가가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현재 여전히 적자죠. 여전히 적자고 주가에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즉시적인 기대감들은 없더라도 최소한 PBR이 굉장히 싸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국 쪽 바람,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런 지금 좀 애매한 장세죠. 지금 본격적으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실적주, 그리고 시장의 이제 그동안의 중심 종목, 주도주를 강하게 밀기 어려운 그런 국면들 속에서 좀 틈새로 주가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쪽들도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기조 보면은 지난주, 이번 주 조금씩 주가가 반등했다 그렇게 해도 장기적인 지금 하락폭에 비해서는 사실 무릎이 아니고 한 발목 수준 정도의 미미한 반등세가 나타나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또 그 시장에서 그렇게 덩치가 큰 종목은 아니었지만 좀 나름 그 태양광에 있어서 또 대장주 역할을 했던 현대에너지 솔루션, 앞에 HD자 붙어 있는데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 봐도 22년도 봄에 또 이 친환경, 또 태양광 그런 것들도 한번 수급 붙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22년도 5월 달에서 22년 9월 달까지 한 4달 동안 주가가 한 5배 가까이 크게 또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로 다 빠졌죠. 그 이후에 지금 거진 한 1년 반 좀 넘는 시간 동안 보면은 올랐던 주가를 이제 다 빼고 이제 좀 바닥에서 빈둥빈둥 이런 양상. 근데 지금도 역시 실적이 즉시적으로 막 터닝 나오고 그런 시점들은 아니죠. 여전히 조금 영업이익도 소폭 아주 근소하게 흑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근소하게 적자 그 정도인데 최소한 지금은 뭐 있나요? 최소한 그래도 PBR이 1배 미만 한 0.7, 0.8 이런 시점들이 되니까 향후 어떤 상황 변화가 이쪽 기업들한테는 다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어느 정도 좀 갖고는 있는, 그래서 바닥에서 보면은 계속 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눌렀다가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유효하게 어떤 추세가 나올 수는 있는 시점들이 5월 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 지금 보면요,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영풍 이런 기업들 되겠는데, 고려아연도 최근 1개년 차트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좀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특징 두 가지는 뭐라는 단어를 가끔 쓰고 기침을 자주 해요. 오늘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자꾸 그러면서 기침을 하죠. 고려아연 이런 것도 지금 중장기 오히려 월봉이나 주봉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주가가 그래도 거진 한 3년 가까이 계속 좀 정체된 그런 양상들이죠. 물론 이 기업은 실적이 부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적이 영업이익 해마다 그래도 조 단위 가까이 뽑아내다가 작년도만 그래도 한 7천억대 정도로 약간 줄었었고요. 단기 순이익에 있어서도 5천억 이상은 맨날 뽑아내기 때문에 월봉이 저 밑으로 굴러떨어지진 않아도 최근 그래도 한 3년 정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좀 좌우가 대칭된 상태로 좀 등락을 계속 맞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틈새 종목, 틈새 섹터 해가지고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시점들이 현재 5월달 국면이라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중화권 관련된 어떤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있었다면은 근래 보면은 어떤 그 중화권보다는 이 기업은 좀 밸류업 쪽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또 실적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인 상태 되기 때문에
요 고려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업 기대감 그런 쪽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거래량은 굉장히 이제 빈약하지만 비철금속주 중에 또 영풍 이런 종목 이거야말로 진짜 좀 밸류업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이죠. 실적은 작년도는 조금 열악했죠. 한 1,600억 정도 좀 적자 그렇게 찍혀 있는데 그래도 뭐 순자산이 워낙 높으니까요. 현재 시가총액 규모는 한 7,500억대, 1조가 채 안 되는 수준인데 순자산 수준들은 거의 한 4조 원대, PBR에 있어서는 한 0.2대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를 상당히 안고 있는 기업들이 돼 있고 영풍의 주가 보면은 과거 지금 2013년, 14년 정도 거길 고점으로 해갖고 주가가 계속 좀 많이 빠졌죠. 계속 좀 빠지고 하면서 거의 한 4분의 1 수준이 있는데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흔히 자산주라고 하죠. 자산주. 자산주 중에 뭐 또 대표적인 종목들 뭐 영풍 이런 것들도 항상 들어가는데 이런 자산주가 곧 뭐 또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어떤 또 군단들이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자산 가치는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굉장히 좀 낮아서 PBR이 굉장히 또 0.5 미만 현저하게 낮거나 또 실적 가치가 굉장히 괜찮은데 이익을 꾸준히 내는데 또 이제 주가가 낮아서 뭐 퍼 수준이 5배 미만이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야 쓸 수 있는 건 많으니까 어떤 기업도 뭐를 많이 하네요. 예. 자사주 매입. 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배당,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밸류업에 해당하는 그런 면들은 상당히 있는데, 그 영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근 트렌드, 낙폭과대 속에서 어떤 밸류업 기대 혹은 뭐 중화권 훈풍 관련 기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 또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유통주들, 백화점, 홈쇼핑, 그리고 뭐 또 마트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통주의 그 저평가 수준, 절대적인 그 지표 기준으로의 이 수준들은 굉장히 낮죠. PBR에 있어서도 거진 뭐 한 0.2대, 0.1대, 청산 가치의 거의 한 5분의 1, 10분의 1 가까이도 나오는 것들이 주로 유통주들 되겠는데 신세계, 롯데쇼핑, 이마트 이런 종목들도 현재 시점에는 좀 영양가 있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세계도 2018년도 이후에 계속 좀 빠졌죠. 2018년 이후에 보면은 특히 뭐 이제 면세점 관련된 이슈, 과거에는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싹쓸이해서 물건들을 사갔는데 그런 게 또 막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막히고 뭐 등등 하면서 면세점 관련 또 마이너스 요인, 그리고 우리나라 또 뭐 인구 감소 요인 뭐 등등 해갖고 주가가 계속 또 내리막, 반등만 나오려고 하면 또 밀렸다가 나오려고 하면 밀렸다가 그런 양상들 속에서 굉장히 주가가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단기 2015년도, 2008년도에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있는 게 또 뭐 신세계의 주가가 되겠는데 현재 PBR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죠. 한 0.36 정도. 반면에 뭐 이익이 그렇게 뭐 많이 훼손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익이 있어서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 5천억대, 6천억대, 6천억대, 올해 뭐 추정치는 한 7천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익은 꾸준히 나와도 또 주가는 만성적인 저평가에 있는 그런 면들이면은 요것도 두 가지가 다 해당은 되겠죠.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뭐 중화권 훈풍 관련된 것도 뭐 긍정적으로 추후에 또 기대할 수는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섹터, 역시 유통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유통의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현재 PBR이 뭐 거의 0.2까지 왔어요. 0.2라면은 뭐 백화점 건물 팔고 땅 팔고 못 팔고 또 현금 있는 거 팔고 청산한다 오늘 발표했을 때 청산 배당이 거의 한 5배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인데요. 그 2011년도가 고점이었고 2011년 이후에 계속 주가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적자를 그렇게 뭐 심하게 낼 일도 없죠. 뭐 백화점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빠진 이후에 2020년도 종합지수가 1,400을 찍던 날 주가가 57,800원인데 그것도 올랐다 내렸다 거기서 별 변함이 없다고요. 지금 그래도 뭐 증시가 좀 침체권이라고 해도
3천 좀 안 되는 그런 양상들인데 롯데쇼핑의 주가는 뭐 1,400일 그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들인데 현재 시점, 현재 5월달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롯데쇼핑이 오히려 강한 종목, 그동안 강했던 종목보다도 매매 투자에 있어서 훨씬 요긴하게 주가를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 뭐 이 대중 투자자의 어떤 수급들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들이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들을 좀 가져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요인 다 들어가죠. 뭐 밸류업에 있어서도 돈이 일단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자사주소가 그리고 뭐 배당 어떤 거든 쓰면 되는 카드들이고 또 뭐 중국 관련된 어떤 추후의 새로운 기대감 그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마트도 주가가 빠지고 거진 2018년도 이후에 빠지고 벌써 한 5분의 1 토막 빠지고 나니까 PBR 수준은 0.16 또 뭐 롯데 쇼핑보다도 더 낮은 수치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보겠습니다.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 금융주 있어서 운용력이 4월 초에는 굉장히 나쁘게 얘기 드렸죠. 밸류업주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4월 17일까지 주가가 4월 17일까지 종합지수가 2,600권으로 급락이 나타나는데 급락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질 종목들이 밸류업 관련주다 해가지고 굉장히 또 나쁘게 얘기해 드렸던 게 밸류업이고 그리고 한 지지난주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전부터는 그래 그동안 지수 빠질 때 밸류업이 제일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 생각해보니 4월 마지막 주 시점에 생각해보니 밸류업주 다시 오를 걸로 보여진다.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운용력이 최초 4월 초에 봤을 때는 지수가 빠지는 4월 17일까지 삼성전자를 다시 뺐다가 삼성전자를 다시 V자로 올리는 그 구조를 생각을 했었는데 4월 첫째 주는 오히려 4월 17일 이후가 돼서 보니까 삼성전자를 바로 올리기보다는 여타 섹터를 돌려야 되는데 돌릴 섹터들 결국 이 오늘 요 주제가 되고 있는 장기적으로 많이 빠진 기업들은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워낙 낮은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지수 영향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오를 수 있는 거 밸류업뿐이 없으니까 낙폭을 기반으로 다시 또 올릴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을 드렸는데 이쪽에 있어서는 은행도 그렇지만 은행보다는 역시 수익률 차원에서는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가 유효하다 하면서 운용력이 근래 TV방송에서도 뭐 지난주 뭐 배워야 산다나 등등 가장 그래도 강조점을 드렸던 거는 한국투자증권이었죠.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죠. 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급등세 나타나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운용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미래에셋증권 이것도 1월 달에 밸류업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3월 달, 4월 달 또 지수 하락기 있어갖고는 거의 뭐 올랐던 걸 다 빠지는 그런 양상들 나왔었는데 현재 시기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다시 5월 달 기조 또 이제 고점을 이렇게 타진하러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또 많아 보이는 시점들 되기 때문에 같은 밸류업 안에서도 중심값이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4월 달 기조에서 주가가 질질질하고선 이전 올랐던 걸 다 또 빼놓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현재 시점. 현재 시점은 약한 게 오히려 메리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한화생명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추세적인 기대감을 가질 만한 시점이다. 우선 뭐 근래 계속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도 빠지고 또 많이 빠졌습니다. 뭐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될 수가 있겠는데 FNF도 과거 뭐 좀 21년도 코로나 직후에는 굉장히 강해갖고 막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그거 다 도로 뺐죠. 도로 지금 한 2년 가까이 빼놓은 그런 단계인데 FNF 그리고 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지금 일봉에서는 그래도 한 중간값 정도 와 있는 것 같지만 중장기 차트에서는 뭐 완전 바닥입니다. 중장기 차트 있어갖고는 지금 19년도 고점 치고선 거의 줄줄줄 계속 빠지다가 바닥권에서 빈둥빈둥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세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5월달 국면
관심 종목에 또 놓고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게임 엔터주도 두 가지 특징 다 갖고 있죠. 중화권 관련된 계속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강조되면서 주가가 몇 년 이상 계속 좀 빠지고 약했던 면 있었고, 그리고 역시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과거에는 게임주 평균적인 퍼 수준이 막 30배, 40배, 엔터테인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근래는 상당히 그것도 퍼 수준도 지금 낮아져 있고 그런 단계인데, 그런 CJ ENM도 14년 이후에 주가가 현재 거의 한 6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까지 갔다가 한 7분의 1 토막 정도 와 있는 이런 시점들인데,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즈는 어디 지금 주가가 보이지도 않죠. 21년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이 무려 80% 정도인데 차트에서 막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빠져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웹젠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인데, 이것도 일봉 차트는 중간 이상인 것 같아도 중장기 월간 차트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고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들인데, 현재는 역시 또 이제 저점에 와 있는 구간들. 웹젠도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기복은 없는데 이 주가는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 기복을 가져가니까, 그러면 저점부는 상대적으로 또 메리트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긴 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기업인데, 현재는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